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일요일 날 다시 추가 녹취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담깁니까? 일단 지금 그거는 그 출연진들끼리 지금 이제 편집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총 7시간 녹취 가운데서 지금 공개된 거는 뭐 1시간 한 반 정도 분량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A4로 출력을 해보니까 녹취록이 한 188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키워드로만 봐도 한 40, 50개 정도가 되는데 전혀 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키워드로만 보더라도 한 20, 30개 정도는 전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위로 요걸 방송을 할 건지는 지금 저희가 좀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26일 YTN 저녁에 있는 뉴스에 출연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의 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30일 김건희의 7시간 45분 녹취록이 세 번째 추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공개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강 기자의 예고인 거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여태 공개된 것도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보다 더 수위가 높다면 어디까지 나간 걸까요? 이미 대통령이라도 당선된 듯한 브레이크 없는 이 광란의 질주를 김건희는 멈출 수 있을까요? 뭘 믿고 이렇게 폭주를 했던 걸까요? 혹시 대통령이 되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제는 그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일반인 같았으면은 당장 체포영장 발부되고 체포했을 사안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소환이 안 되는지. 저걸 보시면 이건 선물 정도가 아니라 관리를 받은 거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그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26일 국회 법사위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여러 현안을 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했고 국힘당은 이재명 후보와 박 장관을 몰아세웠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검찰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데도 20억 원을 투자한 김건희에 대해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씨의 소환 불응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박 장관을 보면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과연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여당은 윤석열 후보를 두고 삼부 토건으로부터 10년 이상 명절 선물 등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삼부토건 회장과는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삼부토건 조남관 회장의 일정표와 다이어리를 보면 그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당장 알 수 있는데요.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인 거죠.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민주당 정치계획의 진정성을 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남지청의 박은정 지청장,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분인데 이재명 후보의 수사를 다 뭉개고 있습니다. 국힘당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부실하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또 이 후보가 성남FC 시민구단을 운영하며 기업에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맡고 있다며 박 장관을 몰아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2번 있었던 사건이라며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 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여권에서 제기한 김건희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선 관련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색해 기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왜 그런 사실을 이제야 파악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허수아비가 되어가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내가 저기 집이 좀 추워가지고 좀 옮기려고 보니까 10평짜리가 좀 넓은데 그게 나왔더라고. 그 70평 누가 펜트하우스래? 기동 1704호 한번 해서 물어보세요. 거기가 펜트하우스인지.
이건 이제 기자가 펜트하우스 큰 집에 사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큰 집 펜트하우스냐? 네.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1704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문제는 1704호에 살 때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그 1704호로 옮겨간 시기가 이제 2010년 10월 달이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어머니 최은순 씨하고 함께 뇌물 공여, 그다음에 모해 위증으로 그 고발이 된 건 2009년인데 그 사건이 종결된 건 2010년 말입니다. 2010년 말.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은순 씨가 이제 추가로 고소가 돼서 2011년도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서 본인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전부터 내 딸이 그 검사랑 라마다 조 회장 소개로 만난 검사와 2년간 교제를 하고 있고 곧 결혼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얘기했던 2011년,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로 이사를 갔던 2010년, 이 당시에는 김건희 씨는 피의자 또는 최은순 씨하고 공범의 관계에 있었고 예.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건 2012년 3월 달이거든요. 2012년 3월. 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김건희 씨가 분명히 피의자 신분에 있었고 피의자 신분에 있는 상태에서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예, 김건희 씨 말대로라고 한다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전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 부적절한 동거를 해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매체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26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추가 공개한 7시간 통화 녹취록 속 김 씨 발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이처럼 주장했는데요. 강 기자는 삼성은 윤석열 후보자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의 전세 자금을 설정해줬다. 같은 시기 이들이 17층 아파트로 이사한 2010년 당시 두 사람은 정식 혼인관계를 맺기 전임에도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면서 앞서 열린공감TV는 그 당시 김건희가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의혹을 보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건희가 해당 시기에 윤 후보와 함께 살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김 씨가 이사한 시기는 김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10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기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사자인 김건희 씨 스스로 자신이 306호에서 1704호로 이사 갔던 걸 결혼하면서 종전에 살던 곳이 추워서 옮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2010년도는 본인들이 결혼하기 1년 6개월 전이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중수 이과장으로 검찰 수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 기자는 두 사람이 결혼한 시기는 2012년이다. 만약 그 전인 2010년부터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사적 문제가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건희 씨는 모친 최은순과 함께 송사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다. 실제로 최은순은 그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딸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와 만나 2년간 교제하고 곧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 기자 설명에 따르면 최 씨의 해당 발언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도덕의 끝판왕이자 대한민국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이 세상을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도 무슨 삼성전자가 해줬다고 그거 여기서 와서 확인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여기 저기 뭐지 아파트. 네. 응? 여기 삼성전자가 나한테 7억 줘가지고 여기 아무도 안 살았다며. 그래서 내가 두 집을 오가면서 동거를 했대. 그러면 그거는 어떡해.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삼성전자의 세입자가 정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면 끝나죠. 그건 삼성에서도 또 보도자를 냈어요. 그거 아니고 자기네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말이야. 아크로비스타 306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306호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보증금 7억을 내고 네. 이제 전세를 얻은 그렇죠. 그 집인데 여기에 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306호에 삼성이 전세 자금을 댔다고 얘기하는데 네. 삼성 엔지니어가 실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세금을 삼성에서 만약에 내줬다면 네. 그것은 김건희 씨 때문에 내준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검사 때문에 내줬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도 있는 문제군요.
만약에 두 사람이 306호에 지금 김건희 씨 얘기라고 한다면은 결혼하고 나서 추워서 1704호로 옮겨갔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 말대로 간다면 306호에서도 일정 기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306호에 전세금을 지원했다고 얘기한다면 윤석열 당시 그 중수이과장을 보고 전세 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